2013년 1월 30일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로호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발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시간 정도 뒤에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정말 춤을 췄어요. 롤러코스터 속에 오늘 종가 얼마일지 궁금한데요. 2시 이후부터 큰 변화가 생긴 곳은 LED 쪽인 것 같습니다. LED도 최근에 굉장히 흐름 좋았었는데 거의 다 급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이 밖에도 실적 발표가 쏟아지면서 실적 결과에 따라, 정확히는 1분기 실적 전망에 따라 주가도 춤을 췄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더 팔았지만 그 정도 물량은 연기금 등 기관이 받아줬습니다. 추가 상승폭 코스피 쪽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월 30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960선 다지기에 나서면서 상승세로 장마쳤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잠시 1950선에서의 주춤하는 흐름이 이어갔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 강하게 나타내면서 1960선 재탈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차 군단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 주가는 강세 흐름 보인 반면 자동차주 주가는 원화 강세 우려감에 하락 흐름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3%의 오름세 보이면서 1964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66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부추겨줬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 쪽에는 차익 실현 매물 내놓으면서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 흐름을 방해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한 코스닥은 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 양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방향성 잡은 코스닥은 오늘 0.51%의 내림세 보이며 502선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7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8억 원, 102억 원의 매도 물량 수뢰하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간밤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 보인 데 영향을 받으며 이런 50전의 내림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 양상 이어졌는데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오늘 환율은 3원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1085원 5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2%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막판 들어서는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 소식 들어오면서 상승폭 조금 더 확대한 모습인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144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경우 오늘 원화 강세 우려감에 하락 흐름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현대차가 1%대의 낙폭 보이며 20만 3,500원에 현대모비스는 약세 흐름 보이며 27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오늘 5%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일 대비 1,700원 밀려 32,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기아차 역시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1.94%의 내림세 보이며 5만 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화학 역시 3%대의 내림세,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25,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시세의 오쇼핑이 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28만 7천원에 파라다이스는 약 보합권, 서울반도체의 경우 4%에 가까운 낙폭 보이며 2만 7천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CJ ENM은 0.30%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33,8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1%대의 상승 흐름, 포스코 ICT 오늘 2%대의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4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상승 흐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대비 180원 올라 7,36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강세 흐름 보이던 자동차주 주가 오늘 원화 강세 우려감에 등반 내림세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0만 3,500원에 기아차가 1.94%의 내림세 이어졌고요. 현대위아 역시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14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나르호 발사를 몇 시간 앞두고 우주항공주 주가 오늘 홍조세로 장마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추루시스가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3,02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세트레가이가 2%대의 상승 흐름, 다만 비추로테크가 1%대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5,5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북한이 정군의 계엄령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오늘 방산주 주가 하락 흐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홍조의 양상 보였습니다. 오늘 빅텍이 4%대의 내림세 보여지고 있고요. 스페코가 2%대의 하락 흐름, 반면 퍼스텍의 경우 2%대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S&T중공업은 1%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11,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전격 사퇴한 가운데 오늘 장애인 복지주 주가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택이 4%대의 내림세 보이며 6,280원에 국제약택이 5%대의 내림세 이어졌고요. 평화산업 역시 하한가까지 밀리면서 전일 대비 355원 밀려 2,03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3.0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는 소식에 오늘 클라우드 주가 급등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모바일 리더가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1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일 네트워크스 역시 2%대의 강세 흐름, 효성 ITX와 오늘과내일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에 따른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 보이며 상승세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LG전자는 73,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테크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테크윈의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4.5% 증가했다고 오늘 공시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1%대의 오름세 보인 삼성테크윈은 59,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확대로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호실적에 오늘 SK하이닉스 전일 대비 150원 올라 24,3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BH 살펴봅니다. BH의 경우 부진한 실적으로 오늘 하락 흐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기 대비 1.29%, 17.89% 감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하락 흐름 이어진 하루인데요. 오늘 4%대의 내림세 보인 BH는 11,2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흥하해운 살펴보겠습니다. 흥하해운은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보였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조금 축소하기는 했지만 2%대의 오름세 보이며 1,27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고작 전일에 이어 8포인트만 추가 상승했는데 옆나라 일본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2%가량 오르면서 잔치 분위기, 자동차 관련된 마쓰다 그리고 IT 관련해서 캐논 등의 실적까지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수출주죠. 엔저의 수혜로 뭔가 주가를 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못 올랐지만요.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나온 날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NH농협 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도 정말 많이 올랐던데 이제 14,000 얘기도 뉴스화될 분위기입니다만 우리 증시는 굉장히 상승 속도가 느리네요. 네, 뭐 전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증시의 축제 속에 저희만 좀 소외되는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는데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2011년 그 일본 대지진 이후에 희비가 다시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나마 이제 오늘 연기금 등 기관이 좀 구원 등판해주면서 1960을 회복하긴 했었는데 앞서서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간략하게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뉴욕 증시는 1월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과 미 연준의 FOMC 기대 속에서 혼주한 양상으로 마감했고요.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0.4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전기전자, 의약품, 건설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반면 전기가스, 의료정리, 섬유, 의복 등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때문에 이제 돌고 돌아 순환매적인 흐름도 뭐 공통된 어떤 트렌드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시장에 대한 전망 궁금한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은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반등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곧 2월인데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 같이 기술적 반등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주 코스피가 뭐 1939포인트까지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090원까지 도달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1090원 도달 이후에 뭐 지나치게 많이 환율이 올라갔다. 그리고 코스피도 뭐 저가 매수에 대한 그 기대가 생겼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을 중심으로 국내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기관의 저가 매수 유입으로 반등을 기록했지만 이게 좀 추세적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000선을 넘고 그 이유를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 엔저 현상 이런 것 때문으로 봐야 되는데요. 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좀 쉽지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2000선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2013년 글로벌 전반에 걸친 어떤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한국 증시만 소외되는 현상이 뭐 지속될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주식에 대한 매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2월 초 춘절 특수를 대비해서 국내에선 음식료, 내구 소비재, 생활용품 등 중국 내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글로벌 자금 흐름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환매 분위기로 오늘 조선주도 잠깐 개장 초반에 반짝했었는데 그 순환매 차원에서 보시는 건 금융주인지 그 부분도 조금 확실히 해두고 싶고요. 글로벌 증시 좀 못 따라가는 분위기는 2월까지도 좀 계속될까요? 그래서 2천 정도 오면 팔자고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2, 3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신정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를 하고 그래서 하는 이나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이 글로벌 환율 전쟁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왜 금융주를 지금 얘기를 했냐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에 좀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근데 경기 민감에서 IT, 철강 그 밖에 여러 업종들이 일본과 경쟁 관계인 업종들이 많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금융주가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가 오히려 좀 나을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 동향을 보면 섹터별로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어떤 유럽 사태 완화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지 금융 섹터로 가장 많이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 투신권이라든지 국내 주요 기관들은 금융 섹터를 시장 대비 비중 축소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금융주의 상승 가능성에 따른 수급 개선도 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금융주가 물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도 저평가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바닥 생각하면은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급 관련한 우려를 이제 말씀이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 대비 크게 아웃퍼폼하고 보험 증권이 따라붙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다시 또 매물 폭탄이 되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투신 쪽에서 국내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을 거의 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 보험,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수익률로 펀드 수익률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만회하려고 추격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주가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 답을 들어보았습니다. 일단은 2천 정도에서 차익 실현해보자. 2, 3월 신정부 들어서고 뭔가 환율에 대한 신정부의 의견이 나와야 될 때다라고 아주 플러스 팁도 잘 들었습니다.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분석 들어볼까요? 오늘 좀 올랐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맥투자증권으로 갑니다. 변원규 대리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과 차익 쪽 프로그램의 매도, 하지만 기관이 또 받아줬고 비차익도 최근에 좀 유입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전일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봉상 주요 저항선을 좀 돌파하면서 5일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장 초반에 수급 흐름이 부재한 속에서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1950선까지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연기금 중심의 기관이 현물 개별 종목 매수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에 힘입어서 196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보시면 전반적인 업종들이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가운데 대형주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그 전기 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하락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전기 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 1% 내외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보시면 장 초반 외국인들이 소폭의 현물 매수를 보였지만 종가상으로 그 948억의 그 현물 순매도를 보여준 반면에 그 기관들은 약 1,658억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닷새 동안 그 순매도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은 5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 거래소 선물 쪽은 약간 좀 차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강한 선물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의 감소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 그 순매도했던 부분에 대한 환매수가 이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그 선물의 환매수를 넘어서서 신규 매수가 이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일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종가상 0.5%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투신권에서 지금 전일부터 2일 연속으로 그 코스닥에 대한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그 유입되었던 물량과 비슷한 물량의 매도가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런 투신권의 매도가 이어진다고 하면 당분간 투신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코스닥 접근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듭니다. 주체별 그 매수 상위 업종을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전기 전자 업종의 순매수가 많았던 반면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순매도가 많았습니다. 반면 기관들 쪽에서는 운수 장비에 대한 순매수가 많았던 반면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순매도가 좀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오늘 투신권이 제일 많이 코스닥에서 판 종목은 이녹스라고 지금 집계가 나오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 선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환매수하는 정도이고 신규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얘기 감사합니다. 이 밖에 오늘장 특징주 공개 부탁드리죠. 오늘 조선주가 좀 좋긴 했는데 좀 거의 다 윗꼬리로 상승폭은 미미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일 조선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도 특히 그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해양 플랜트 중심의 신규 수주 모멘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차트상 지금 이런
매물을 소화한 이런 모습들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3만 원에서 끝났는데 3만 원 아래에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내일 시가가 3만 원 이하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추세적으로도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일 하락 특징주로는 그 한국전력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그 한국전력 사장이 현재로서는 전기 요금의 추가 인상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실망 매물로 인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그 닷새 전부터 투신 쪽에서 지금 매도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수가 전환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쪽에서는 모바일 리더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에는 그 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 3.0을 강조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인수위원회의 횡보에 따른 정책 테마주들 움직임이 많은데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접근하시기엔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 모바일 리더까지 챙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내일 모레 뵐게요. 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실적을 내놓을 기업들의 주요 명단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대우건설과 한진해운의 실적도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을 거고 안 좋을 거 알고 있는 미국의 4분기 GDP 발표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내일장 관련된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이호선 대리님과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마하셨네요. 자, 내일장 필요한 전략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내일장 필요한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사도 되는지, 종목 선정 기준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먼저 이호선 대리님의 답은 자, 종목 살까요? 하니까 저점 매수 시점을 이제 슬슬 잡아볼 때다 하셨습니다. 1960선이죠, 지금. 김선윤 대표님은 시장은 바닥을 확인 중에 있는데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조금은 긍정적으로 돌아서신 듯도 합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종목 고를 때 최근 기준이 코스닥주이면서 중국 도시화 수혜주인지 요거를 잘 보신다고 하고요. 김선윤 대표님은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주를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를 내일장 사보자라고 준비를 해주셨고 이호선 대리님은 진성 TC를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2주째 보자는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파마고신 이호선 대리님의 답부터 들어보죠. 내일 주식 살까요? 라고 하니까 저점 매수 시점을 잡을 때다. 사실은 이제 2월 달인데요. 그렇죠. 이제 2월 달 제가 코스피 밴드를 조금 예상을 해봤는데요. 지금 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밀리지 않는 코스피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920에서 한 2030까지 최근에 나왔던 저점과 그다음에 고점을 이어주는 그 정도 박스권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매도 공세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핫한데 우리나라 증시는 사측에서 좋지 않은 디커플링 구조거든요.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2월부터 이제 외국인
그 매도 이제 차익 잔고가 1조 2천억 정도였는데 벌써 한 1조 정도는 미리 시장에서 내왔거든요. 이제 한 2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조금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엔 약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있으면서 애플 주가라든지 1월 말에 삼성전자 주가, 현대차 같은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비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좀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는 좀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국면으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월 달도 여전히 박스권일 건데 외국인들이 요 며칠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팔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네. 디커플링 해소는 어느 정도 디커플링 해소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안정이 요새 우리나라 국면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1일이었죠. 단기 저점인 1,054원 정도를 기록 후에 반등을 성공해서 오늘 종가 이제 가격을 보면은 1,085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1,100원 근처까지 올라왔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이 된 것 같고요. 반대로 엔화도 이제 더 이상의 강세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가파르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으냐면요. 외국인 순매수가 작년 7월 이후에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환율을 말씀드리면은 1112원 정도, 지수는 1943포인트였습니다. 지금이랑 포인트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국면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보통 이제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거를 시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마지막 순매수를 보인 게 1월 23일이었는데요. 요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합 수익률, 그러니까 배당락을 감안한 종합 수익률이 6%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1955포인트, 그러니까 어제 포인트죠. 어제 포인트로는 이제 환율을 감안한 기본적인 외국인 수익률이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매도 시점이 나왔을 때가 이제 종합 수익률이 9% 정도 육박했었거든요. 네. 이 정도에서 지금 3%에서 6% 정도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외국인 매도 시점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커플링,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해소돼서 같이 올라오면 그때 차라리 매도 시점이 다시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 시점 잡을 때 이 부분만 조금 네.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점이 아까 1920에서 2030이니까 지금 정도에서 잡아보는 겁니까, 벌써? 지금부터는 조금씩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국내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실적을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어제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미 이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어떤 종목별로 또 차별화를 두면서 매수를 해도 되고 매수를 조금 자제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인 분류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김선윤 대표님께도 제가 주식을 사볼까요? 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바닥 확인 중이니까 분할해서 좀 천천히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사자 말고 여전히 관망 쪽이셨잖아요. 네, 제가 3주 내내 관망 네. S&P 195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제가 없던 사이에 깨고서 다시 이제 올라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좀 반등은 올 구간이 오지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래도 좀 분할 매수 차원으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프로그램 매수 쪽에 차익 거래 쪽에서도 1월 달부터 매도 압박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상태이고 아직 매수 우위가 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상승 쪽도 아닌 하락 쪽도 아닌 이 1950포인트 부근의 지속적인 횡보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역시나 유럽 쪽 문제나 미국 쪽 문제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지금 악재 자체는 없는 지금 모습입니다. 또 유럽의 금융거래세 확장으로 인해서 또 세수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또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지수 자체도 역시나 좀 안 좋긴 했지만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12월이 워낙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낙폭 과대 현상으로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 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월 달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소폭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녁에 있죠. 자, FOMC 회의 관련해서도 크게 괜찮은 또 이슈들이 좀 나올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인 그래도 긍정적인 글로벌적인 시각이 있지만서도 국내장은 아직까지는 여타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도와주지 않는 시장 기간만이 꾸준하게 다시
사고 있는 좀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기금이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역시나 방어적인 대응만이 조금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환율 자체도 좀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추세상으로도 살아나는 부분은 확실한데 아직은 확실한 턴은 아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는 접근 방법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선인 대표님은 2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시 다들 뭐 그냥 박스권 정도라 보던데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장을 2월 말이나 어닝 시즌이 끝난 2월 말쯤이나 3월부터 큰 장이 올 거라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3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2월 중순까지도 재미없는 박스권 장세는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근데 좀 기회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좀 놓치시지 않기 위해서 2월 말까지 조금 중장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고서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올해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로 해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좀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월 중순까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요때 종목 사는 기회니까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잠깐, 아까 환율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디커플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넘어야 되는 게 환율인데, 네. 이제 그 뒤에 사실은 밀접한 오늘 FOMC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번 FOMC에서는 뭐 크게 변동시킬 만한 뉴스는 나오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현재 기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승 여지를 쭉 가져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FOMC는 크게 영향 안 받을 만큼 뭐 크게 뭐 큰 뉴스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뭐 연준이 자산 매입 종료 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의사록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과거 흔적이 있어서 이번에 뭐 그런 게 발표라도 되면 어떡하지? 뭐 걱정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같은 타이밍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 이호선 대리님의 그래서 종목 선정 기준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여전히 약간 중소형주. 중소형주랑 그다음에 코스닥종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형주를 매매하시려면은 예.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서 약간은 조금 비워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제 뭐 삼성 SDI가 나왔듯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새 정부의 수혜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여타 유틸리티 업종, 건설 미디어 업종이 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고 이 정도에서 요즘 최근에 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 근데 사실 앞에서 보니까 뭐 기관이 특별히 투신권이 물론 IT 얘기지만 뭐 그렇죠. 일부 코스닥을 정리하고 있다. 요것도 좀 마음에 걸린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이때까지 못 갔던 건설, 뭐 철강 네. 뭐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으로 한번 사볼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 철강은 다른 시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도시화랑 그다음에 중국장이 살아나는 데 따라서 건설과 철강은 조금 다르게 올라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이제 수혜 종목도 역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중국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 정도의 바닥을 찍고 현재 2,500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그 한 달, 두 달 만에 한 25% 정도 상승한 놀라운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지금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이제 도시화율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2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속 이제 투자할 예정이고요. 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내에 이제 중국 진출한 뭐 의류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 업종 그리고 식료품 업종 그 다음에 건설 업종 모든 업종이 굉장히 상승세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이제 좀 많이 빠졌다고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고 이제 철강이라든지 건설을 무턱대고 사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관심 종목 5선을 역시 한번 들어보죠. 언제나 이제 5개 종목 그렇죠. 정도 예, 제가 공개해 주시는데. 거의 포트폴리오적으로 이제 매주 짜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추천했던 가장 이제 좋은 종목은 오히려 오르진 않아서 오늘 다시 갖고 나왔고요. 네. 계속 지금 보시면은 기존 추천 종목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DPC 같은 경우에는 창업 투자 회사의 이점을 가장 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성창투라든지 AT넘, 뭐 창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그 수급이 굉장히 살아나면서 고점을 찍고 있는데 DPC 같은 경우에도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강력한 창투사기 때문에 계속 이제 관심 종목에 껴두셔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SBS는
지금 현재 예전에 추천해 드렸던 가격보다도 한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업종 자체가 유틸리티나 그다음에 미디어 업종으로 계속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뭐 이제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꾸준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IT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저평가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관련 디스펜서 업체입니다. 이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YMC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로 신흥기계라는 종목을 제가 하나 넣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무인 자동화 설비 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인도, 태국 등이 이제 임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제 자동화 설비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예상 매출액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012년에는 이제 2013년에는 2012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은 무려 한 50% 정도가 증가한 139억 원 정도 달성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그 무상증자를 조금 5% 정도 실행함으로써 이제 네. 주수를 늘리고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회사 자체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신흥기계 업종까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을 알았는지 일단은 올 들어서 굉장히 매수세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흥기계까지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종목 5선에 약간 변화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성윤 대표님의 종목 선정법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어닝 시즌 가운데서 실적주를 사야 된다. 사실은 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은 어닝 시즌에 실적 관련된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아이디어는 실적을 이미 발표한 종목을 사는 게 낫다. 변동성이 향후에 없을 거니까. 그렇죠. 예.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그래요?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올해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이 이제 빠르게 나와주는데, 예측치들이 나와주는데, 그 관련 업종들은 이미 그러니까 4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의 불안감을 해소가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2013년부터 나오는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가 지금 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진행 중에 있지만 실적주를 매수하시는데 실적이 끝난 종목, 이런 종목들 매수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그래도 조금씩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위기감 역시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 이제 경상 수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게 나와줬고, 또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악재 자체가 남아있지만서도 상승 쪽에 베팅을 조금씩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향해서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율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환율 부분은 그냥 단기적인 조금 약간 요동 현상이 보이긴 했지만서도 다시 꾸준하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그 실적의 영향, 4분기 때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실적들도 1분기 때 좀 같이 포함이 돼 주면서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래도 몇 가지 좀 짚어드리는데, 환율 불안에 따라서 약간 조금은 대응할 수 있는 업종을 좀 제가 가져 나와봤어요. 그래서 네.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과 그리고 LED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서 조금은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오늘 하나 LED 좀 빠졌는데. 네, LED가 좀 빠지긴 했는데 올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낙폭 있을 경우에는 조금 매수 관점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그 대응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너무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쉬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라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형주들 역시 그러니까 해외 실적이 조금 대형주보다는 미미한 그 영향에 대해서 조금 약한 그런 중형주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2월 설 있습니다. 추설 2월에 설이 있잖아요. 네. 설이 있는데 그 설 효과에 대한 그 기대감에 좀 많이 대응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적으로 2월에 대한 기대감, 2월 설에 대한 2월 초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월 중순까지 좀 지켜보신 이후에 그 이후에 장이 2월 말쯤에나 반등이 올 수 있는 좀 안정화되고 실적 발표가 모두 마무리 짓고 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지고서라도 일단은 설효과보다는 어닝 시즌이 끝난, 그러니까 본격적인 3분기부터가 큰 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마련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은 분명히 어느 정도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올해 실적, 2012년까지 실적 자체를 파악이 끝난 종목들 중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종목들 가운데서
올해 1분기부터 해서 2분기 올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해가지고 꼭 좀 편입을 좀 하시면은 괜찮은 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현 대표님이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부분은요. 2분기 어닝 시즌이 완전히 끝나야 장이 가도 갈 거다. 어닝 시즌 계속 실적 발표를 듣는 이 기간 동안에는 큰 장이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뭐 2월 달엔 또 미국 쪽에 이제 공화당하고 다시 한번 민주당이 재정 절벽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야 되는 2차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뭘 살까요? 얘기를 듣기 이전에 김선현 대표님, 아까 FOMC 의견을 조금 덜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확인을 해보죠. 환율도 좀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럴까요? 자, 일단 뭐 오늘 저녁이 중요한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계속적인 그 재정 절벽 문제로 인한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장이 조금은 반등을 줄 수 있는, 지금 최근 들어서 뉴욕장이 움직이는 흐름, S&P 500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 흐름 자체에 저는 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FOMC 회의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뉴욕장이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지 않나. 네. 굳이 상승할 이유가 크게는 없었기 때문에 좀 이거로 그렇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랠리가 좀 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의 실적도 발표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뭘 살까요? 이제 종목 얘기를 들어보죠. 한 분 한 분. 먼저 이호선 대리님,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 더 보자. 진성태 씨. 지난주에 추천하고 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드백 관념도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진성태 씨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회사가 좀 좋기 때문에 꾸준히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내용은 굴삭기의 하부 주행 업체를 이제 부품을 제조하는 중장비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히는 뭐 큰 장비에 들어가는 롤러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중국 도시화 관련해서 최고의 수혜자라고 예상이 되는 것만큼 아무래도 캐터필러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이 확실한 그런 이제 매출처가 있다는 거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뭐 일주일 사이에 약간 빠졌는데요. 6%에서 6.5% 정도 빠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4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는 잘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 예상 실적이라든지 실적을 좀 보시면은 이번 4분기가 좀 안 좋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같이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성장, 이제 이익 성장을 말씀드리면은 중국 법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 매출이 한 450억에서 400억 초반이었는데요. 올해는 중국 법인 매출액이 잡혀 있는 게 한 550억 정도로 작년분 대비해서 한 23% 정도 상승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작년보다도 최소 한 20%에서 25% 정도 중국 법인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좋은 뉴스가 있다면은 중국 로컬 업체로 이제 직접 이제 판매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판매 비중이 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 중이라는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4분기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2%에서 3%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는 만큼 적은 수치인데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로컬 업체의 매매를 이제 판매 비중을 늘리게 되면은 9%에서 1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도 한번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캐터필러도 장기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꾸준히 매출이 늘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고 있고요. 같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러면은 2012년도 작년 4분기,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걱정하고 있는 그 실적은 안 좋겠지만 그걸 바닥으로 이제 계속 좋아지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제가 꾸준히 더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9,370원에서 이제 오늘 종가가 끝났는데 정확히 21선과 121선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틀 동안에 21선과 121선을 지지하는 걸로 보아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 내일 9,37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셔서 만원까지, 최소 만원, 그리고 좀 길게 보시면 11,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21선과 120선을 깨는 8,97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성태 씨 뭘 살까요? 한 종목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엔 김선윤 대표님의 종목 궁금합니다. 이제 드디어 관망에서 조금 사보자 쪽으로 돌아서신 날이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하이트 진로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나온 이슈 중은 이미 2012년까지에 대한 실적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2013년도의 실적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2013년도에 재밌게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소주값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1분기부터의 실적 자체가 가파르게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맥주값이 인상이 돼서 어느 정도 포함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맥주와 소주값 인상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 실현이 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작년부터 시작됐지만서도 2013년에도 예측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2012년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4분기 때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 영향으로 나갔군요. 인해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실적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일회성 자금이 나갔다는 거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놀라실 필요는 전혀 없고 1분기부터 나올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꾸준하게 보셔야 될 게 수급상으로 좀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은 자, 외국인들이 지금 한 달 동안 55만 주, 기간이 22만 주 들어와 있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들어와 있고요. 개인만이 지금 74만 주 이상을 순매도가 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크게 라인을 깨지 않고서 다시 한번 60일선을 타고서 지금 서서히 다시 올라가지고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내일 시초가에 담으시고서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네, 일단 1차적으로 한 34,000원 보시고 대응을 하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한 31,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실로 가격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김 대표님의 KTAS도 마지막으로 받아보죠. 네, 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KT를 가지고 왔는데 맞아요. 장은 예측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말을 안 듣네요. 종목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크게 전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좀 더 상승이 가져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통신주의 올해 실적이 다들 좋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신다면은 다시 한번 38,000원 뚫고서 한 39,000원 이상까지 목표가 4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KT 종목이었었는데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대비책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셨던 이호선 대리님 그리고 김선윤 대표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로 발사가 10분여 남았는데요. 자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성공 발사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